안녕하세요. 용산 부동산 투자하면 생각나는 사람 용산 이만수입니다. 오래간만에 뵙죠? 예. 실제로 매매 계약이 되고 하는 거는 빈도수는 적어졌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용산에 대한 관심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 듯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동영상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좀 텀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자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용산 이만수가 이런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는 그런 원인은 여러분들이 용산 한강로 1, 2가 쪽에 과연 근린생활시설 근생이라고 용산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 과연 이런 근생을 투자했을 때 여러분들의 투자가 과연 망하는 투자인지 그렇지 않다면 이런 근생에 대한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용산 이만수와 함께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로 용산 한강노동의 소액투자로 근린생활시설을 과연 투자를 해도 될까요? 여러분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죠? 오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그 부분을 깔끔하게 해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이런 내용들은 용산 소액투자 대상 그리고 금액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근생에 대한 투자의 장단점 그리고 한강로 1, 2가 이 지역에 대한 발전 미래상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산 소액투자로 투자 대상과 그런 금액들을 살펴보겠는데 제가 지금 이게 PPT 화면에 용산 소액투자 지역이라고 표시를 해 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2008, 9년에 가장 뜨거웠던 근린생활시설이 그리고 가장 많이 산재해 있는 지역입니다. 용산 소액투자 지역은 우측으로는 용산공원 예정지 그리고 위쪽으로는 삼각지 재개발 지역들 캠퍼긴 부지 포함되죠. 그리고 남서쪽으로는 용산 역세권 개발 국제업무지구를 필두로 해서 40번지도 있고 주변에 개발 지역들이 아주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용산 소액투자 지역은 이런 삼각지 개발이라든지 용산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용산공원이라든지 이런 개발 축을 사이에 두고 있는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 지역입니다. 과거 2007년 8년도에서는 이게 한 3, 4억 최소한 3억 정도 들어와야지 이런 건생이라든지 빌라든지 살 수 있는 그런 시기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용산 이만수가 생각하는 용산 소액투자 금액은 약 한 1억 초반대에서 2억 사이 이 정도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 이 주변 용산 삼각지역 주변의 한강로 1, 2가 지역 이외에 용산 소액투자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흔히들 알고 있는 서계청파 지역이라든지 용문동 원효로 1, 2, 3, 4가 그리고 후암동 지역까지 과거 약 몇 년 수년 전에는 현금으로 5, 6천 있었으면 됐던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과거 최근래 몇 년 동안에 지가 상승으로 해서 실투자 금액이 약 1억에서 1억 5천 최소한 1억 5천 전후로 들어가야 되는 지역이 되어버렸어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현금 1억에서 1억 5천 사이를 가지고 한강로 1, 2가 쪽에 투자하는 거랑 후암동, 원효로, 서계청파 지역에 투자하는 거랑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린생활시설, 이 근생에 대한 등장 배경이라든지 건축물 대장을 제가 캡처해서 올려봤는데요. 이 근생 때문에 2008년 7월 30일 기준으로
이런 조례, 서울시 조례 부칙이 개정이 됐었습니다. 간략하게 이 건생에 대한 아파트 분양 자격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상 주요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구역, 정비구역 지정일로부터 분양 신청이 만료되는 날까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에게 아파트 분양 자격을 주겠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이런 규정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이 분양 자격을 논하기에 앞서 과연 우리가 투자로 순수하게 투자로 생각했을 때 이 근린생활시설이 과연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투자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습니다. 이런 근린생활시설은 건물 예간을 봐서는 다세대 빌라인지 구분이 잘 안 가요.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게 사무실로 나온 건지 소매점으로 나온지 근린생활시설로 나온지 다세대 빌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 근린생활시설에 투자를 했을 때 과연 그러면 장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린생활시설이 산재해 있는 그런 부지는 최상의 입지로 향후에 지가가 아주 많이 상승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주변에 공원이라든지 캠프긴 부지라든지 또 용산 역세권 개발, 국제업무지구 개발, 철도 지중화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앞으로 가격이 그 어떤 지역보다 지가가 상승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이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거에 10년 전에 분양가 대비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에서 최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근생입니다. 그리고 지분도 다른 어떤 원룸 못지않게 지분도 땅도 많으면서 전용률도 다른 주택보다 좀 더 넓은 근린생활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임대를 월세를 받기가 쉽겠죠. 주택에 비한 그런 단점도 있지만 그래도 넓은 전용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편리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근생 투자의 단점, 먼저 제일 큰 단점이 용산 이만수가 생각하기에는 지분 쪼개기라는 부정적 시각, 이게 제일 큰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와 실제가 불일치한 관계로 이행강제금이 나왔다는 거. 대부분 다 원상복구가 되어 있는 거죠. 공부상으로만. 그리고 주택에 비한 취득세 부담,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사업자 등록 문제 등도 있을 수 있겠는데, 이런 신축에 빌라를 투자하는 것 자체도 지금은 이게 지분 쪼개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건 지분 쪼개기라는 말을 안 하고 지금 많이 분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굳이 그거랑 신축 다세대 빌라랑 이 근생이랑 분리하는 것도 뭐 일부러 어떤 시각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면 굳이 구분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런 한강로 1, 2가 근생이 많이 있다고 하는 이 지역의 발전 방향 및 미래상을 이야기하자면, 이 지역 자체가 용산 최고의 노로전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용산 공원이 탄생이 되었을 때, 그리고 캠퍼긴 부지가 개발이 되었을 때, 그리고 국제업무지구가 완성이 되었을 때, 과연 한강로 1가 2가 용산역 주변 이 땅들은 과연 땅값이 얼마가 될까요? 지금 주변의 땅값들은 도로변에는 뭐 1억에서 2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뭐 50평, 100평짜리 건물들도 평당 호가가 1억 이상 나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분 3평, 4평, 5평 되는 소지분을 가지고 있는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평당 5천대,
물건이 나오고 있어요. 과연 이 가격이 그대로 머무를까요? 용산 이만수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공원이 되면 주변 땅값은 공시지가도 물론 상승하겠거니와 개발 호재로 인해서 아주 많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내가 현금 1억이나 2억 가지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 한강로 1, 2가 근생이라든지 다세대 빌라라든지 청파동 우르르 빌라라든지 구분하지 않고 본인들이 판단해서 부동산 가치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가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판단하시면 될 듯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한강로 1, 2가에 있는 근생 부분에 대한 과거의 탄생 배경, 그리고 장단점, 그리고 이 주변의 투자 가치 등 용산 이만수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짧게 알려드렸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저 용산 이만수를 찾아주시면 될 듯 합니다. 지금도 이런 불경기라면 불경기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 사무실에 매일같이 찾아오시는 손님들로 조금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용산 이만수 TV는 용산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발전 방향, 그리고 개발 계획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떤 물건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를 알려드리는 채널로 성장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고 조만간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